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의 문제점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회사법 체계 훼손. 권영세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입니다. 또한 정략적 표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입니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던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수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액주주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 가치의 제고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역설해 왔습니다.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 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경청하고 이를 우리 당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경제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스톰과 극심한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길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입니다.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입니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입니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습니다. 민주당은 2,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의 통과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입니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입니다.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입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도 방위산업 주식 투자를 하며 당원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입니다.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입니다.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봅시다. 그동안 저희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부작용을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 2차 전지처럼 사업 초기에는 영업 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R&D 등을 주저하게 되어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 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2018년 현대차의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 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석유,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사들이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져 기업들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되게 되고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 다운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창부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간의 경제계가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수차례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과가 돼서 걱정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권영세 위원장님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 김상원 정책위 의장님,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이렇게 포함해서 국힘 지도부에서 긴급하게 경제계와 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이제 문제 인식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좀 하자, 뭐 일반 주주를 보호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의가 이제 그 왜 미국 자본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게 이제 이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업의 혁신성하고 수익성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이제 인하하면서 성장률도 낮춰 잡았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뭐 뼈아프게 10년간의 최근 10년간 우리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경제계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새롭게 경제를 다시 성장을 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고 혁신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M&A를 하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이사들은 그 소송 리스크 때문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기업 혁신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결국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이나 또 뭐 기업들이 앞으로 혁신해서 새롭게 인류 상품을 만들어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특히 이게 상법이 개정이 되면 상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 수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기업을 생각하면 이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다시 대기업으로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데가 아주 시총 규모가 좀 작은 그 아주 실력이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혼자서 일이 뛰고 영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상법 대응하다가 결국은 시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못하고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이 문제 제기가 된 게 결국은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할 합병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되는 건데 그런 핀셋으로 고치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상법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경제계도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 또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담회를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대응책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들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두 분 부회장님들께서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논의가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체 중견 중소기업 다 포함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의 수는 5,800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한데 실제 상장 중견기업은 987개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장 기업의 37%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상장 기업이 260개, 중소기업은 상장 기업이 1,090개 정도가 됩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합치면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 금융 지원도 축소되고 또 대기업에 대비해서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이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같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그 직접 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실제 중견기업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만 그 사내 법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소송이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견기업들이 태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 세력 경영 개입이 2019년에는 8개사이었는데 23년도에는 한 80개사 정도로 공격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상장사 분쟁이 발생한 기업들의 93%가 중소기업들입니다. 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실제로 코스피에서는 한 4,9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3,500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평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그 3%에 해당되는 금액이 코스피에서는 150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봤을 때 경영권 어떤 유지나 방어나 활용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중에 예를 들어 국내 굴지의 식품 회사가 특정한 상표를 개발해서 론칭을 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익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10년 만에 론칭이 되고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기기를 만드는 국내 주요한 소부장 업체의 경우도 10년 동안 전혀 이득이 나지 않았지만 그 오너의 투자 의지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결국 마지막 테스트기를 개발해서 지금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과연 이런 상법 개정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기업인들은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현장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